박자청이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건축가가 있었어요. 인정지원 앞들을 지을 때 원래는 직사각형으로 설계를 하라고 했었어요. 태종의 의중이기도 했고 보통 그렇게 해요. 이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거죠. 건축가의 자존심? 신문고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광화문이나 종로거리 이런 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덕수궁은 원래 없었어요.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선조가 돌아왔더니 머무를 데가 없어서 머무르게 된 게 덕수궁의 시작이에요. 근데 덕수궁이 지금처럼 규모를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놀랍게도 창덕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종이 만든 궁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복궁은 정도전이 만들었잖아요. 정도전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켰던 태종이 만든 궁궐이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가서 구경을 하면 경복궁은 예쁘고 아름답지만 그 정도인 거고 창덕궁은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지금 우리한테 관광지지만 그때는 왕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창덕궁은 기존의 유교적 예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즐거워야 돼. 그래서 가보시면 굉장히 구불구불 돌아가요.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원래 유교 국가에서 딱 정면으로 쫙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왕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막 돌아가고 구비구비 가다 보면 되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쫙 있고 마지막 그 유명한 후원에 가면 이건 뭐 그냥 그죠? 뭐 이렇게 너무너무 좋죠.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뭐 동아시아의 3대 정원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화원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었던 태종의 개인적 욕망이 투영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쁘고 아름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자랑스러운 왕권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곳이 창덕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창덕궁하고 창경궁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거의 붙어 있었던 구조였었고요. 되게 아름다운 게 뭐냐면 비탈진 공간이 있죠. 그걸 활용해서 딱 이제 그 정각을 짓죠. 근데 이제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신하들 입장에서 너무 불편해요. 신하들 입장에선 예법에 맞춰서 줄을 쓰고 예법에 맞춰서 예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궁궐 공간이 하나도 안 맞아요. 창덕궁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함께 모여서 계속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예법은 우리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막 논의하면서 새로운 예법을 만들어내요. 근데 공간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자기 입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 박자청이라는 굉장히 천재적인 건축가가 있었어요. 인정지원 앞들을 지을 때 원래는 직사각형으로 설계를 하라고 했었어요. 태종의 의중이기도 했고 보통 그렇게 해요. 이 박자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딱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너무 화가 나서 태종이 하옥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진 않고 결국은 박자청을 다시 불러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끝내 사다리꼴로 딱 지어요. 이런 거죠. 건축가의 자존심. 직사각형이 원칙이지만 비탈, 불웅 계산하면 사다리야. 이거는 사다리꼴이 맞다.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사다리꼴로 지었던 것 같다. 뭐 많은 분들이 막 아니 좀 도남문의 위치가 왜 이렇게 막 후미진 곳에 있냐. 궁궐의 중앙에 있지 않고. 사실은 태종이 약간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원래 원칙상으로는 궁궐이 앞에 있으면 시장, 시전이라고 그때 그랬죠. 그건 뒤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상행이가 앞에 들어가는 게 안 좋거든요. 사실은 경복궁이나 창덕궁 뒤편에 그렇게 큰 공지가 없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생활하려면 사실은 시장이 앞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종로거리 있죠. 과거의 시전상인거리. 그 시전거리도 태종이 만든 거예요. 태종은 굉장히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존의 예식에 어떤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좀 그런 새로운 모양들을 만들어놨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화생활하기엔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보시면 좋겠고 신문고 아시죠? 신문고. 억울할 때 가서 신문고 둥둥둥 울리면 신문고가 어디 있었을 것 같으세요? 신문고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광화문이나 종로거리 이런 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두들겨야지 얘기를 들어주는 거니까. 놀랍게도 창덕궁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요즘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시행정.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왜냐면 궁궐 문 안에 들어가서 이걸 두들길 사람이면 그건 굉장히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록을 보고 있으면 신문고를 밖으로 빼놓자. 근데 그것도 반발이 심했어요. 왜냐면 빼놓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두들겨서 국정 운영이 안 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문고는 끝끝내 창덕궁 안에 있었고 실제로 그걸 두들겼던 사람들은 엘리트, 지주, 자산가
억울한 사연이 아니라 이거 내 땅인데 거기 이거 내 노비인데 옆집 양반이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신문고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토의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신문고는 전시행정의 상징이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고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창덕궁하고 창경궁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또 다른 부분에 이제 고통을 겪죠. 궁궐 앞에다 도로를 확 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뭐 율곡로라든지 중요한 길이 됐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없앨 수는 없는데 도로를 내면서 궁궐의 위치와 위상을 낮추는 모습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길을 내다 보니까 두 궁궐을 끊어버렸죠. 가장 피해를 봤던 거는 창경궁이 정말 고통스러웠죠. 왜냐면 창경궁은 창경원이라고 불렀잖아요. 저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어렸을 때 창경원 갔던 거 생각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고 동물원을 만들고 거기에 뭐 코끼리니 뭐니 갖다 놓고 벚꽃도 굉장히 많이 심어서 벚꽃 축제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 윤중로에 있는 벚꽃들 있죠. 그 벚나무가 다 사실 창경궁 안에 있던 거를 이제 옮겨다 놓은 거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